혼자 성욕을 해결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남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고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고 1살 연하 남편과 13개월 아들이 있어요. 저희는 둘 다 맞벌이 중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은 저희 남편이 야한 동영상에 중독된 것 같아요. 가끔 밤에 자다가 뒤척여 보면 남편이 옆자리에 없고 어느새 혼자 방에 들어가 있어요. 방문도 걸어 잠궈 놓고 안에서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임신했을 때 제가 방문 따고 들어가서 저한테 걸린 적도 있거든요. 출산 이후에는 조금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야한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너무 태연하게 아니라고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현재 맞벌이 중인데 집안일은 제가 훨씬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비슷하게 벌고 있는데 부부관계도 영 시원치가 않아요. 도무지 남편이라는 놈을 써먹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체불에 시달리다 그만두고 결혼한 상태에서 일자리 알아보다 겨우 취직이 되어 작은 회사에 다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혼자 회계 쪽 일 보는데 일이 너무 많고 아직 후임을 둘 상황은 못 되어 평소 8시 퇴근, 늦으면 10-11시에도 퇴근하면서 주 5일을 보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녁은 회사에서 야근 식대로 먹고 가거나 7시 반이나 8시 퇴근하면 집에 가서 제가 밥을 해서 먹거나 해요. 남편은 6시 칼퇴근하는 직장인데 집에 가면 제가 없으니 혼자 외식을 하거나 회사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거나 제가 일찍 가면 제가 저녁 상차림 등으로 저녁을 해결합니다. 열받는 게 지가 먼저 퇴근하면서 저녁상을 한번 차린 적도 없어요. 회사에서 일 많은 것도 힘들어 죽겠고 회사 대표가 쪼아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은 퇴근도 일찍 하면서 집에 가면 손 하나 까딱하질 않아요. 제가 간혹 일찍 간다고 해도 8시에 끝나면 집에 가면 9시 밥하고 국 끓려고 하면 9시 반쯤부터 같이 저녁을 먹고 치우고 하면 벌써 11시가 넘거든요. 집에 들어가서도 제가 할 일이 많으니까 진짜 솔직히 집에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가끔은 집에 일찍 가기가 싫어서 더 일을 하고 간 적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홀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와 함께 살아서 남들 안 하는 나이 때부터 밥하고 국 끓이는 거 배워서 늘 저녁 챙겨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남자친구였을 때 연애가 너무 길어지니까 결혼하자고 몇 번 말했을 때 나는 어릴 때부터 20년 넘게 아버지 밥 챙겨드리고 그런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서 앞으로도 결혼해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남편 밥을 내가 평생 챙겨주는 입장이 돼야 한다면 절대 결혼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남편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잘하겠다 했었는데 그 말을 믿은 제가 병신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편부모 밑에서 자라서 행복한 가정생활이 꿈이었거든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부부가 늙어서도 꽁냥꽁냥하고 지내는 부부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도록 늙어서 평생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남편을 고를 때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것도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인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자친구일 때랑 지금 결혼해서 생활하는 거랑 너무 달라서 솔직히 배신감 때문에 진짜 밤에 잠이 안 와요. 저희가 연애는 7년 넘게 했는데 결혼을 제가 오래 망설였기 때문에 같이 동거를 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항상 밥도 차려주고 집안일도 잘했는데 결혼하니까 딱 변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남편이 다정다감하기도 했고 말투가 참 따뜻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저는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는 거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만큼 제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저는 그냥 좋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좋고 이런 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연애 때는 서로 진짜 불만이 하나도 없었는데 언제부터 남편이 변했어요. 자꾸 제가 느끼질 못한다면서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애틋하고 관계를 가지면 그걸로 충분한 건데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영상 같은 걸 자주 보니까 자꾸 이상한 걸 하려는 것 같아요. 무슨 선생님이 따로 없고 어느 날은 무슨 기구 같은 것도 사와서 자꾸 사용하려고 해요. 저는 그냥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충분한데 남편은 뭔가 느끼고 배워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성박사고 논문 하나 써야 돼요. 진짜로 성에 대해 아는 게 많고 지식이 많고 호기심도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특이한 걸 많이 요구를 해요. 생전듣도 보지 못한 자세라든지 이상한 논리로 어떤 롤플레이 같은 것도 시키고요. 저는 진짜 오그라들어서 그런 인위적인 걸 하기 싫은데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면 왜 진심을 다하지 않냐고 화내기도 하고요. 성 박사님이셔서 그런지 항상 저에게 유튜브로 성교육 같은 거를 꼭 시청하게 하고요. 좋은 채널 있다고 하면서 그거를 저한테 맨날 하나씩 보내요. 아니 그런 거 할 시간 있으면 집안일이나 좀 하지 맨날 그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계는 많이 안 하고 혼자 몰래 야한 동영상이나 보면서 꼭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동영상도 자꾸 저한테 보내고 해서 왜 이런 거 보내냐고 하면 공부 좀 하라고 하면서 맨날 똑같은 그걸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가르쳐주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동기부여를 시켜줘요. 자꾸 이상한 자세를 해보라고 노력하라고 하는데 무슨 선생님이냐고요. 진짜 축구로 치면 초등학생 축구 선수인데 프로구단 감독님이 자꾸 나를 스카웃하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만 만족하고 끝나는 것 같으니까 더 짜증이 나잖아요. 요즘은 잠자리도 안 하고 혼자서 방에서 해결하는 것 같아서 더 기분이 나빠요. 제가 멀쩡히 있는데도 저랑은 잠자리를 안 하고 꼭 혼자 몰래 방에 들어가요. 밤에 혼자 자위하고 있을 남편 생각하면 기가 막혀서 잠도 안 와요. 우리 남편은 잠자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보통 집안일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저녁은 안 먹더라도 빨래 돌려서 널어야 하고 양복 입는 남자니까 제 거랑 같이 해서 다림질해야 하고 등등 하는 게 많거든요. 집에 와도 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활이 벌써부터 정말 지긋지긋해요. 이제 결혼한 지 겨우 3년 차인데 그냥 육아만 조금 도와주는 정도지. 집안일은 진짜 손도 안 대고 아예 놔버렸다니까요. 그래도 초반 몇 개월은 도와주는 척이라도 했는지 지금은 아예 안 해요.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남자 중에서도 대단한 남자라고 자부하면서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표현을 해요. 그거 가지고 제가 지랄을 하면 입을 꾹 닫아요. 아니 돈을 같이 버는데 집안일을 도와준다는 표현을 쓰다니 기본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저보고 듣기 싫으니까 맨날 그만 말하래요. 늘 이런 식이에요. 둘 사이에 언쟁이 생기면 듣기 싫어 그만해 이럽니다. 이것도 매우 짜증나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저도 일 시키기 싫은 거죠. 그리고는 저보고는 여자니까 음식이랑 냉장고 정리 등 부엌일은 제 거래요. 그리고 빨래를 제가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대요. 제가 제 옷을 소중히 여겨 손빨래를 자주 합니다. 자기는 화장실 청소는 잘하니 그건 하겠대요. 그리고 청소기 돌리고 방 닦는 건 둘이 공평하게 해요. 한 주는 누구 제가 매일 하게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요.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고 저한테 강력한 맞벌이를 주장하면서 제가 회식을 하거나 간단하게 동료들하고 술 한잔하고 오는 거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늦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 눈치 보여 12시 전에는 당연히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은 직원들이랑 술 마시면 새벽 2시, 3시까지 놀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안 들어오냐고 닥달하면 겨우 집에 와서 남편이 밖에서 회사 사람들하고 술 한잔하는데 아내가 집에서 전화 잡고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한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데 속 뒤집어져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다가도 저도 흥분이 되어 막말이 나가는데 막말이래봐야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정도거든요. 그럼 저한테 눈을 부라리며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럼 또 자기가 연하라서 자기를 무시하냐는 둥 듣기 싫다는 둥 미치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수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고 13개월 된 남자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가끔 밤에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 해결을 하는데요. 와이프한테 몇 번 들킨 적이 있는데 와이프가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저처럼 비슷한 유부남들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유독 저희 와이프는 제가 진짜 무슨 성인 동영상에 중독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정말 정상적인 대한민국 남자라는 걸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자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와이프가 진짜 결혼하고 살이 많이 쪘어요. 솔직히 말하면 출산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임산부 같아요. 살이 그대로 쪄가지고 뺄 생각도 안 하고 저한테는 진짜 아예 자극이 안 되거든요. 흥분도 안 되고 진짜 저도 화나고 열받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자건 여자건 둘 다 노력을 해서 관계가 좋아져야 하잖아요. 와이프가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니까 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 관련 지식을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써먹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날 잠자리를 했는데 저는 최선을 다했고 그 영상대로 저는 했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도 근데 끝나고 났는데 영상 본 거 맞아 안 봤지 하면서 약간 이런 농담 삼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오늘 괜찮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와이프는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닌데 뭐 별로 그렇게 막 자기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래요. 그러면 더 위축되고 이거 뭐 해줘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영상에 본 것처럼 했다고 하는데 와이프는 그게 전혀 안 느껴지나 봐요. 꼭 그리고 표현을 해도 이상하게 느껴서 무슨 뱀처럼 했다고 하질 않나. 여자가 뭘 알아야 좀 느끼고 할 텐데 제 노력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저도 위축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애정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하더라도 진짜 뱀처럼 혀를 내밀고 쑥 이렇게 내려오니까 간지럽힌다고 그래요. 나름 영상 보면서 분석해서 적용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기운 빠지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아요. 나는 한다는 대로 했는데 이게 무슨 내가 뭐 고수도 아니고 노력은 노력으로 봐줘야 되는데 애정이 없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 또 각자의 방으로 또 가는 거죠. 일단 적어도 와이프 잔소리 안 듣잖아요. 누가 뭐 만족을 줬니 뭐 그런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혼자 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이제 지난 1년 정도를 이제 야동을 보면서 혼자 해결을 했잖아요. 그 영상들이 너무 막 성적인 그런 판타지의 야동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수위에서의 야동인데 와이프는 그걸 너무 이상하게 봐요. 근데 진짜 남자들 이런 영상 같은 거 많이 찾아보지 않나요? 물론 저도 결혼하고 나서는 많이 안 보긴 했는데 임신 중에는 관계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제가 본 건 절대로 아니에요. 성인이 되면서 끊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와이프가 임신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민해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혼자 풀려고 좋은 마음에서 한 거예요. 영상 보고 배출하는 게 저도 싫기도 하고 꺼려지기도 해요. 처음에는 이제 혼자 풀어야 하니까 와이프 없을 때 방에 누워서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머리로 상상만 하는 걸 가지고는 잘 안 되기도 하잖아요. 상상으로는 안 되는데 하다가 자연스럽게 컴퓨터 앞에 가서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야동의 힘을 좀 빌리게 됐어요. 다시 한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이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혼자 해결한 지 꽤 시간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2년 반 동안 오게 됐어요. 근데 요즘은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만족도가 높아요. 오히려 기구들 같은 것도 진짜 좋아졌거든요. 같이 하는 좋은 기구들도 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상한 거 보는 것도 아니고 일본 쪽에는 많이 발달된 영상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더 개방적이기도 해서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도 거의 스타 수준으로 인기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냥 하나의 팬심으로 시청도 많이 해요. 그냥 꼭 사정하지 않아도 새로 나온 작품을 감상하는 거죠. 하나의 예술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작품 감상 시간인 거예요.
이게 무슨 성적으로 반드시 배출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도 없어요. 즐겁고 좋은 영상을 아름답게 즐기고 감상평도 남기고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2년차 넘어가면서부터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의견도 나누고요. 너무 이상하게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냥 아이돌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저처럼 아저씨들도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삼촌 팬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 보면 순수하다고 좋게 바라보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성인 동영상에 나온 배우들의 팬일 뿐이에요. 분야만 다를 뿐이지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팬심으로 아름다운 영상 감상하고 즐기는 거죠. 이제는 제가 꽤 좋아하는 취향도 알게 되었고 좋아하는 스타일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제 삶의 활력소가 된 것 같아요. 중년인 사람들도 보면 이명웅이나 영탁 같은 트로트 팬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삶의 활력도 얻고 일도 더 열심히 하잖아요.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재미도 알게 되고 세상이 재미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일본의 영상 배우들 보면서 그분들의 열렬한 팬이 된 거예요. 저 진짜 용돈 받아 쓰고 따로 돈을 빼돌리거나 하지 않거든요. 제가 무슨 엄청난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술을 엄청 먹지도 않아요. 그냥 소소하게 돈 안 들고 행복한 취미 하나 생긴 거예요. 와이프도 그냥 그렇게 좋게 저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약간 부작용도 있긴 한데 이게 너무 몸매가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와이프랑 비교가 돼요. 근데 와이프도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산 이후에도 살이 너무 쪄서 아직도 그대로 인권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건강을 생각해도 조금 몸매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저도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연구가 나중에는 반드시 부부관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이렇게 잘 연구해놔야지 써먹는 거죠. 이게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관계 시 입을 많이 사용 안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입을 사용해요. 손하고 입하고 사실 이게 뭐 하나 쉬면서 할 게 아니더라고요. 온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배우면서 그렇게 영상을 활용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음지에 있을 뿐이지 떳떳한 측면도 있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진짜 저 정도로 변태 새끼인지 몰랐어요. 얼어 죽을 무슨 팬클럽이 따로 없는데 개소리하고 자빠졌네요. 진짜 미친 사람인 것 같고 정신이 반쯤 나간 놈인 것 같아요. 애기 보기 창피하지 않나. 어떻게 저런 정신 상태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겨우 13개월짜리 아들 키우면서 아빠가 야동 중독자라니 미치겠네요. 남편 애지중지하는 노트북이 하나 따로 있거든요. 맨날 밤만 되면 들고 들어가는 그 노트북인데 제가 언제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려고 하는데 용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도 많이 안 깔려 있고 왜 이렇게 용량이 없지 하면서 뒤져보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못 보던 이제 직박골이라는 이제 폴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폴더지 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폴더별로 종류도 다양하게 해놨는데 제목들이 기가 차고 말도 안 나와요. 무슨 직장 상사부터 와이프 친구, 여동생 등등 완전 미친놈이라니까요. 영상의 제목들부터 수준이 너무 한심하고 저질스러워서 말도 안 나와요. 지는 무슨 대단한 스타를 떠받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제목은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이에요. 그런 저질스러운 영상들을 감상하는 걸 상상하면 아주 끔찍하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영상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명웅 씨까지 들이대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속 뒤집어지네요. 맨날 밤에 게임한다고 하면서 방에 몰래 들어박혀서 이어폰 끼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남편이 완전히 성인 영상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이라는 게 너무 자극적이고 좀 이상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배웠다고 하면서 저한테 써먹는데 진짜 토할 것 같아요. 입으로 해주면 저는 간지러우니까 아예 저는 받는 것도 저는 부끄러워하거든요.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간지러움을 많이 타고 그리고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소리 지르거든요. 좀 이상한 것 같이 느껴지고 너무 저질스러운 것만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을 담고 애정을 담아서 해야 하는데 가짜는 기술만 쓰려고 하니까요. 무슨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술자가 와서 갖가지 기술을 선보여요. 미친 사람 같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 같아요. 그냥 사랑을 하고 즐기고 나누면 그게 최고 아닌가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냥 즐기고 사랑하는 게 힘든가 봐요. 아무래도 제가 몸매에 이제는 자신감이 너무 없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그 배우들 맨날 보면서 저랑 비교할 걸 생각하니까 진짜 속에서 열불이 나죠. 그러니까 저는 그 관계가 쾌락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느끼기 위한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애무를 원하고 사랑한다 얘기해달라고 원하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스킨십을 원하고 하는 건데 남편은 이제 사정을 하고 쾌락을 느끼면 끝나버리니까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막 이상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를 어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애무를 받음으로써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껴야 하잖아요. 근데 그냥 어떤 쾌락을 목적으로 해서 나를 이용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저는 부드러운 대화를 하면서 약간 분위기 있는 걸 원하는데 이 미친놈은 그냥 바가대고 빨아대기만 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욕도 해요. 지가 흥분하면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외국 욕을 하면서 혼자 흥분하는데 미치겠어요. 진짜 약간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표정이 딱 굳고 감정이 딱 끊겨버려요. 혼자 막 흥분해서 약간 외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욕 같은 걸 해요. 그리고 보통 저는 불을 켜는 것도 진짜 싫은데 불을 자꾸 켜려고 해요. 부부관계만 불만 있는 게 아니라 돈 문제도 진짜 심각해요. 거기다가 원래 집안일도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예 진짜 한 집안의 가장이 책임감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용돈 받아서 쓴다고 돈도 안 쓴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진짜 잘 아셔야 하는데 이 사람 월급은 제가 딱 알거든요.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다 확인을 해요. 진짜 이상한 게 명절이나 연말이나 성과급 같은 것도 보통 받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곳은 중소기업이라서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고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명절 떡값은 줄 텐데 이상하다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다른 급여 통장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장 보니까 자기가 알려준 급여 통장이라는 곳에다가 지가 송금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신랑 월급이 엄청 적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받더라고요. 그 짓을 지금 몇 년 동안 몰래 해오고서 자기는 돈 못 번다고 그러니까 진짜 열받고 저는 여태까지 월급을 다 오픈했는데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모은 돈으로 뭘 했나 보니까 자기 시댁 식구들 도와주는 것. 친구들이랑 술 처먹을 때 돈 쓰고 주식으로 했다가 돈 날리고 그랬더라고요. 계산해보면 남은 돈이 3천만 원은 넘어야 하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무슨 코인이라고 해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없어졌다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는 보니까 어떤 이상한 방송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되게 조용하게 영상만 감상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타자도 치고 뭔가 채팅하면서 방송을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무슨 이상한 여자가 거의 헐벗고 나오는 그런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다가 그 여자한테 돈을 계속 보내고 무슨 별풍선 같은 걸 보내더라고요. 그 풍선이 하나에 100원인데 벌써 풍선을 몇만 개를 사서 보냈더라고요. 13개월 된 아들 장난감 하나 안 사주는 사람인데 진짜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그렇게 쉽게 돈을 준다는 게 진짜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팬심으로 그냥 응원하는 거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열혈팬이라고 해서 돈 많이 쏜 삼촌팬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 여자 개인 연락처도 가지고 있고 밥도 한번 같이 먹었다는데 정말 기가 안 차서 외도는 절대 아니고 그냥 팬미팅이래요. 아니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일본 여자들 나오는 성인 동영상 보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무슨 자기보다 10살 어린 여자애들한테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진짜 징그럽기도 하고 정도 떨어지고 미친놈 같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자꾸 돈 보내주니까 부자인 줄 알 거잖아요. 돈도 쥐뿔도 없으면서 어디 어린애 꼬셔보려고 그러는 게 뻔하잖아요. 그래도 다 걸렸으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그냥 팬일 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발 그래서 회사에서 버는 돈 제대로 알려주라고 이야기했고, 이제는 진짜 한 푼도 빠짐없이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안 하면 바로 이혼할 거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요즘 퇴근이 점점 늦어지고 야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애기 보기 힘들어서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일이 바쁘다니까. 사실 남자들이 회사 일 바쁘다고 하면 빨리 오라고 하기 미안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회사 끝나면 몰래 배달 알바를 했더라고요. 배달 알바에서 모은 돈으로 또 어린 여자애들한테 별풍선 쏘고 다니고 회식이라고 거짓말치고 술 처먹으러 다녀요.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더 이상 싸우기도 진절머리 나요.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은 생각도 안 했을 건데 지금 보니까 남편은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남편 보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에 동의해요. 제발 하루빨리 남편이 정신 차리고 가정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저 안 그래도 요즘 정신과 다니고 우울해서 못 견디겠는데 남편 새끼가 저 짓거리하고 다니니까 제 명예는 못 살 것 같아요. 저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성욕을 혼자 해결하는 남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상담을 통해 겪은 사례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일이나 느낌점을 댓글로 다른 분들과 나눠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